박사, 자연재해에 대해서요. 한 가지 제가 우선 모르면서 의심이, 좀 묻고 싶은 거지. 자연재해인데 왜 하우스냐.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슈퍼내추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자연적인 정도로 자연 위의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2이론에 의하면 저건 누가 주장하는 제2이론인가?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물입니다. 물. 네. 아주 낮은 단계 압력을 유지하는 게 물이고, 그걸 갖다 이 물이나 이런 걸 갖다 화학적으로 용매라고 하거든요. 이 용매는 무엇을 다른 것을 조금 녹여내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생명의 근본인 것 같은데, 이 물을 갖다가 통제를 하게 되면요, 자연에서는 자기가 물도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도 이온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나 섬유소나 이렇게 얘들이 딱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를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건조시킬 수 있냐면은 한 15% 내외까지, 이 곡물을 이따 건조하면 15% 내외까지 건조가 됩니다. 바싹 날려나 바싹 말립니다. 이론적으로 바싹 아주 자연계에서 말릴 수 있는 게 이제 13%까지 말릴 수 있다고 그래요. 건조, 봄철, 아주 바싹 공기 습도가 낮을 때. 그럴 때는 13%까지 낮죠. 그 이상은 이제 자연적으로는 수분이 결합되면 그 이상은 떼내지거든요. 아무리 건조해도. 그건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수분하고 강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합이 아까 이야기한 13% 알람 빼주고, 그걸 더 결합을 떼내기 위해서 그렇냐면 전기를 더 높게 하죠. 그걸 갖다가 열은 전압을 떨어뜨리게 된다 했죠. 열을 가하면 이것이 전압이 낮아질 때까지 가거든요.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적으로 강한 이제 전기 분해라고 하고 전기 분해에서 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한 결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을 생겨놓게 되면 바위에서 사는 식물들이 그런 식이에요. 어떠냐면 얘네들이 결국 강한 자연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결합되어 있는 걸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전기를 발생해야 여러분 물을 낮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뺏겨버리는 이런 우리가 광물질이라든가 이온들은 어떠냐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습을 갖다 이거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다시 붙여놔요. 식물은 이렇게 딱 땡겨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오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고 재배를 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 차이가 있겠죠. 어원 차이가 있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 사는 게 자연이 아니고, 식물에 내가 생각하는 자연계에서 있는 것처럼 더 강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인공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것의 대표적인 통제가 수분입니다. 내가 주는 놈만 먹고 살아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너는 많이 줄 땐 많이 주고, 너는 말릴 때는 아예 안 준다. 네가 안 주기 위해서 네가 생겨놓은 방식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살아라는 방식이 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되냐, 완벽하게 수분을 먹지 않는 식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분을 먹지 않는. 전혀 우리식으로는 뭐 지길 때 수분을 먹죠.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물들은 이런 결실이나 맛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토마토겠지만은 어떻게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고, 그 결과물들은 우리 사람이나 그 2차 생물한테도 계속 영향을 줘. 사람 몸도 얼마나 빠른 반응을 하냐면요. 제가 사람 마음을 반응을 하는 것은 뭐 사람을 잡아서 이제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같은 동물 입장에서 봐보면 다른 동물들을 가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물들 중에서 이제 뭐냐면, 동물 중에서 계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란은 하나의 완벽한 세포거든요. 알이 장수가 세포예요. 그것도 막이 있고 아래가 색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을 보면 노른자가 힘을 못해 생각해서 훨씬 못합니다. 터져버리죠. 근데 거기다가요, 전기값이 약간 더 높은 이런 풀 같은 걸 썰어서 넣어주면 며칠만 했으냐면 알이 했으냐면 계란 노른자가 탕쳐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깨지지 않는다는 게 강한 전기 결합이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영양학적으로 지금 모든 학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모든 걸 영양학으로 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양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영양만 갖고 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일반 자연적으로 나오는 풀이라든가 그런 거 좀 썰어서 넣어주게 되면 얘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전기가 필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압이, 그러다 보면 소화시킬 때 내 압이 높아지죠. 그 압이 높아진 걸로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면 세포들이 그 강한 결합에 아까 전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걔네 노른자가 깨지잖아. 압력 차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촌밥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가끔 먹어. 어렸을 때 먹으면 닭이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근육이 쫄깃쫄깃. 네. 그건 뭐냐? 근데 지금 딱 먹으면 닭다리살을 뜯어도 파긋파긋. 그럼 뭐냐면 아주 좋은 말로 하면 부드럽고 질긴 게 없고. 네. 우리 어떻게 좀 우리 시골 땅을 좋게 표현하면 질겨서 쫀득쫀득하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제가- 너무 질기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질긴데 맞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먹는 습관 차이고 맞아요. 실제로 맛은 이게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어떠냐면 아까 이제 패스트푸드로 전형적인 패스트푸드를 키우다 보니까 같은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강한 결합을 못 이거든요. 파긋파긋 부서지는. 빨리 먹여서 움직이지 않게. 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네. 이게 결합, 조직 자체가 결합이잖아. 단백질에도 당약이 많은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움직이면서 이러고 전기값이 자연적으로 높은 거 자연계획 걸 먹다 보니까 어떠냐면 압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탄력을 가지고 쫀득쫀득해요. 이 맛 차이가 그냥 먹는 것 차이에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건 전부 다 어떠냐면 처음에는 자연계에 놔두다가 이제 팔라고 그러면 달고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압을 낮추는 방법. 그게 뭐냐면 패스트푸드를 이기는 겁니다. 아까 이제 풀을 먹은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가 탄수화물이죠. 네. 그런 것, 그보다 더 낮은 게 달콤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처먹게 되고 이게 뭔 떡이냐고 계속 먹게 되고 몸은 붓고 아까쯤 이야기했는데 자꾸 자기 몸이 이제 전기값도 낮아지고 낮아짐으로써 이제 아까쯤 이야기한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쪼개서 자기가 다시 쪼개서 쓰려고 안 하고 계속 섭취하는 걸로 의존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비육입니다. 그게 바로 비육. 그렇게 그거를 이제 낮은 단계에서 고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 부드러운 게 맛있다 이거 맛이야. 부드럽고 이야 고소하다 이거 지방이 많거든요. 이걸 먹어요. 그러면 내 몸도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그 비육된 소처럼 똑같이 반응을 압력이 똑같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때가 되고 지금까지는 뭐냐 농사를 지어도 보기 좋고 많이 생산해갖고 내가 누구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량 생산에서 공급하면 끝났던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퀄리티를 따질 때가 돼요. 그러다 그게 뭐냐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요즘 엘빙 운동처럼 엘빙처럼 이제 먹는데도 이제 의미를 보고 이게 도대체가 지금까지 영양학을 위한 것이 잘못됐어요. 영양만 갖고 따지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해져 질적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몸으로 느껴지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몸이 어떻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까지 뭐 주로 영양학 메카로리라든가 메카 그건 아주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로 하면은 못 먹고 헐벗을 때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고 고소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변한 것이 나가 변한 걸 보기 싫으면 아까 닭을 한 마리 사다 놓고 키워보세요. 어떻게 변해져 버린가.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속도로 변합니다. 몸은 이게 그러니까 양계딱도 갖다 놓고 시골에다 풀어놓고도 하면 처음에는 좀 헤매겠죠. 배고파 아주 몸살이죠. 어저께 먹던 먹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하여 몸은 반응을 하게. 근데요, 완전히 그 병아리를 갖다다가
그런 식으로 옛날 같이 풀어놓고 네. 방사를 하면서 키우면은 그게 될까요? 네, 됩니다. 아, 돼요? 네. 한 세대에 바로 되네. 아, 바로 된다. 한 세대가 아니라 어저께까지 그 육계락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통히 살찐놈 갖다가요, 천천히 변화시키면 바로 변합니다. 그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반응 속도도 엄청 빠르고.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데, 생명공학, 제가 박사과정에서 농대 소속인데 실제로는 공부는 이제 생명공학 쪽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공동지도교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두 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사 때 생활은 그 이제 농대 쪽 안 내려오고, 그 실제로 생명공학 쪽에서 많이.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관심사가 서로 달라가.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 네. 결합이 돼야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생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생명과학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생명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생명공학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 진화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원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이 발전된 원형이라고 어떤 것을 가정해야 그 다음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은 이렇다라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변해왔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나라의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이전의 것 전개 과정을 이제 봐보면 되고요.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지구 나이가 이제 학자들 32인가 한 46억 살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정설은 아니죠. 한 6억 년이 지나서 최초 생명체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때는 생명체라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세포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생명체가 지금의 현체 핵을 가진 진핵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진핵생물로 진화를 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약 35억 년 걸렸다. 네. 그 세포 하나가 변해갖고 이제 지금의 현재 핵을 가지는 생물체로 변하는데 요즘 세포는 다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는데 35억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생물 그러니까 약 6억 년이 지나서 태어났고 35억 년, 41억 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4억 년 사이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인간까지 진화를 했어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 만드는데 35억 년 걸렸고 그러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걸렸다고 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보면 실질적으로 한 생명체에 유래됐다는 것은 거의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DNA를 요즘 시퀀스에서 딱 이제 늘어놓고 보면 이제 개념이라는데 이게 뭐냐 수선화꽃 있죠. 수선화꽃하고 우리 인간하고 쫙 까발려 놓고 보니까 유전자 공유를 하는 게 있어요. 네? DNA 공유가 네. 몇 프로가 공유하냐고 보니까 몇 프로 정도 공유할 것 같아요. 공유를 합니다. 글쎄요, 그게 무려 35%를 공유해요. 35%. 네, 다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35% 이후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체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꼬마 선충이라는데 선충이라고 약 0.2mm 크기 정도 됩니다. 선충. 그게 이제 간단히 하면 선충이 뭐냐 지렁이하고 같아요. 하늘 동물. 근데 이것들이 왜 수선화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것들은 실험실에서 많이 표적식물로 해서 표적식으로 해갖고 많이 연구되는 그래서 유전자가 쫙 밝혀져 있죠. 그런데 이 선충을 갖다 보면 우리 인간하고 공유하는 유전자가 도대체 몇 프로나 됐다고 봤더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67%를 공유해요. 인간의 유전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즘에 또 그걸 또 많이 하는 게 또 뭐였냐면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이용하는 게 실험실에서 이제 인간 질병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데 유전자 연구를 초파리를 사용합니다. 초파리는 몇 프로 정도 인간하고 닮았을 것 같아요. 74%. 그 인간하고 74% 그것까지는 거의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식물도 같은 조상을 갖고 있고 동물도 같은 조상을 갖고 있고. 근데 생명체라는 것은 그 생명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이래요. 이를테면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복제의 능력. 그 생명은 두 가지 법칙을 갖고 태어나요. 제가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법칙밖에 없어요. 인간도 거기서 외회가 아니고 절대 이 법칙에 충실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제하려는 법칙. 자기 복제. 자기 복제. 두 번째는 복제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대신. 현재 나보다 더 나은 나예요. 이 두 가지 명제. 무조건 복제가 아니에요. 현재 두 번째는 현재 나보다 더 나은 나예요. 더 나은 나. 그게 뭐냐면 발전이죠. 발전이라기보다는 자기 복제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생기잖아요. 네. 그 뮤테이션. 어렵죠. 이제 뮤테이션 중에서 어느 놈이 살아남는지. 아닙니다. 예? 그게 뮤테이션도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이 발전하지 않았냐 내가 영속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은 그 나를 구체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가 어떤 방식으로 됐냐면 그냥 내가 오래 사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봤자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냐면 다시 만들어 갖고 다시 새수는 새부대가 계속 닿으면서 복제를 하면서 자기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얼마만큼 살아가나 노화라는 과정들을 만드는데 이 노화가 만드는 과정이 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유가 한 컵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멸균된 우유입니다. 멸균이란 건 균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그냥 박테리아 한 마리를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한 2시간 만에 한 2억 마리 이상 정도 강난다. 1시간에 참 2억 마리. 그러다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그건 뭐냐면 걔네들 결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는 뭐냐 자기가 둘로 쪼개져 둘이 4개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봐보면 이게 며칠이 한 2, 3일, 3, 4일 지나면 여기 균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자, 죽어요. 네. 그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살아남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라고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여기 한정된 공간이고 한정된 영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주어진 공간 내에 있는 것을 내가 나하고 경쟁해서 다 없앤 거예요. 다 먹어치운 거죠. 나 혼자 먹고 산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발전이라는 그런 미명이 있다고. 혼자 먹고 살면 천대 만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나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불합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명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야 이건 내가 아까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나를 복제하는 거라고 딱 전제를 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나하고 경쟁을 한다면 내가 나를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만들어 놓고 내가 왜 경쟁을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한 거고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느 시점 되면 물러나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구형이고 신모델이 나왔으니 신모델한테 양보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공간 내에서 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계속 경쟁하다가 내가 나를 만들고 나하고 경쟁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내가 언제는 물러나줘. 어느 시점 되면 내가 물러나줘야겠다. 내가 나를 복제한 것은 부품보다 식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보면 뉴턴도 나오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발전의 과정의 일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실험들은 어쩌면 뮤턴트는 끊임없이 시도됩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뮤턴트라도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문제랄 건 없지만 전부가 성공적으로 뮤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99.999 근데 이런 뮤턴트도 뭐냐면 아까 제가 과정이라는데 절대 그런 뮤턴트로 만드는 것도 만들어내게 되면 의도된 게 아니라 99.99%는 전부 다 실패작입니다. 99.999%. 이해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 결합이 아까 이야기한 13% 알람 빼주고 그걸 더 결합을 떼내기 위해서는 그냥 전기를 더 높이 하죠. 그걸 갖다가 열은 전압을 떨어뜨리게 된다 했죠. 열을 가하면 이것이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적으로 강한
이제 전기 분해라고 하고 전기 분해에서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한 결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을 생겨놓게 되면 바위에서 사는 식물도 그런 식이에요. 어떠냐면 얘네들이 그렇고 강한 자연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결합되어 있는 걸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전기를 발생해야 여러분 물을 낮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뺏겨보는 이런 우리가 광물질이라든가 이온들은 어찌나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습을 갖다 이거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다시 붙여놔요. 식물은 이렇게 짭짤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오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 차이가 있겠죠. 어원 차이가 있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 사는 게 자연이 아니고 식물에 내가 생각하는 자연계에서 있는 것처럼 더 강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인공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것 중에 대표적인 통제가 수분이. 내가 주는 놈만 먹고 살아라. 내가 필요해서 너는 많이 줄 땐 많이 주고, 너는 말릴 때는 아예 안 준다. 네가 안 주기 위해서 네가 생겨놓은 방식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살아라는 방식이 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되냐 완벽하게 수분을 먹지 않는 식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분을 먹지 전혀 우리 식으로는 뭐 지길 때 수분을 먹죠.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가 탄수화물이죠. 네. 그런 것, 그보다 더 낮은 게 달콤한 거. 그러면서 많이 처먹게 되고 이게 뭔 떡이냐고 계속 먹게 되고 몸은 붓고 아까쯤 이야기했는데 자꾸 자기 몸이 이제 전기값도 낮아지고 낮아짐으로써 이제 아까쯤 이야기한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쪼개서 자기가 다시 쪼개서 쓰려고 안 하고 계속 섭취하는 걸로 의존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비육입니다. 그게 바로 비육. 그렇게 그거를 이제 낮은 단계에서 고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 부드러운 게 맛있다 이거 진짜 부드럽고 이야 고소하다 이거 지방이 많거든요. 이걸 먹어요. 그러면 내 몸도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그 비육된 소처럼 똑같이 반응을 압력이 똑같이 반응을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때가 되죠. 지금까지는 뭐냐 농사를 지어도 보기 좋고 많이 생산해갖고 내가 누구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량 생산에서 공급하면 끝났던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퀄리티를 따질 때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쯤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요즘 엘빙 운동처럼 엘빙처럼 이제 먹는데도 이제 의미를 보고 이게 도대체가 지금까지 영양학을 위한 것이 잘못됐어요. 영양만 갖고 따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해져 질적으로 변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몸으로 느껴지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몸이 어떻게 달라져요. 근데 지금까지 뭐 주로 영양학 메카로리라든가 그건 아주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못 먹고 헐벗을 때 이야기죠. 지금 그래 박사 자연재해에 대해서요. 한 가지 제가 우선 모르면서 의심이 좀 묻고 싶은 거지. 네. 자연재해인데 왜 하우스냐 하는 예. 그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슈퍼내추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자연적인 정도로 좀 그런다고 자연 위에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2이론에 의하면 저건 누가 주장하는 제2이론입니다.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물입니다. 물. 네. 아주 낮은 단계 압력을 유지하는 게 물이고 그걸 갖다 이 물이나 이런 걸 갖다 이제 화학적으로 용매라고 하거든요. 이 용매는 무엇을 다른 것을 이렇게 녹여내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생명의 근본인 것 같은데 이 물을 갖다가 통제를 하게 되면요. 자연에서는 자기가 물도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도 이온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나 섬유소나 이렇게 얘들이 딱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를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건조시킬 수 있냐면은 한 15% 내외까지 이 곡물을 이따 건조하면 15% 내외까지 건조가 된다. 바싹 날려나 바싹 말립니다. 이론적으로 바싹 아주 자연계에서 말릴 수 있는 게 약 13%까지 말릴 수 있다고 그래요. 건조, 봄철 아주 바싹 공기 습도도 낮게. 그럴 때는 13%까지 낮추게. 그 이상은 더 이제 자연적으로는 수분이 결합되면 그 이상은 빼내지거든요.
아무리 건조해라. 그건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수분하고 강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물들은 이런 결실이나 맛이라는 이런 것에 전혀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토마토겠지만은 어떻게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고 그 결과물들은 우리 사람이나 그 2차 생물한테도 계속 영향을 주죠. 사람 몸도 얼마나 빠른 반응을 하냐면요. 제가 사람 마음을 반응을 하는 것을 뭐 사람을 잡아서 이제 해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같은 동물 입장에서 봐보면 다른 동물들을 가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식물들 중에서 이제 뭐냐면 그 동물 중에서 계란을 보면 알죠. 계란은 하나의 완벽한 세포거든요. 알이 자체가 세포예요. 이것도 그것도 막이 있고 아래가 색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을 보면 노른자가 힘이 있고 생각보다 훨씬 무서워요. 터져버리죠. 근데 거기다가요 전기값이 약간 더 높은 이런 풀 같은 걸 썰어서 넣어주면 며칠만 했으냐면 알이 했으냐면 계란 노른자가 탕쳐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게 강한 전기 결합이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영양과학적으로 지금 모든 학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모든 걸 영양학으로 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양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영양만 갖고 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런 일반 자연적으로 나오는 풀이라든가 그런 거 좀 썰어서 넣어주게 되면 얘들을 소화시켜서 강한 전기가 필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압이 그러다 보면 소화시키는데 내 압이 높아지죠. 그 압이 높아진 걸로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면 세포들이 그 강한 결합에 아까 전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계란의 노른자가 깨지지 않아요. 압력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촌밥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가끔 먹어. 어렸을 때 먹으면 닭이 먹으면 쫄깃쫄깃합니다. 그렇죠. 근육이 쫄깃쫄깃. 그건 뭐냐? 근데 지금 딱 먹으면 닭다리살을 뜯어도 파긋파긋. 그럼 뭐냐면 아주 좋은 말로 하면 부드럽고 질긴 게 없고 우리 어떻게 좀 우리 시골 땅을 좋게 표현하면 질겨서 쫀득쫀득하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질기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질긴데 맞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먹는 습관 차이고 실제로 맛은 이게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어떠냐면 아까 패스트푸드로 전형적인 패스트푸드를 키우다 보니까 같은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강한 결합을 못 이거든요. 파긋파긋 부서지는 거예요. 빨리 먹여서 움직이지 않게. 네.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결합, 조직 자체가 결합이니까. 단백질에도 당약이 많은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움직이면서 이러고 전기값이 자연적으로 높은 거 자연계획 걸 먹다 보니까 어떠냐면 압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탄력을 가지고 쫀득쫀득해요. 이 맛 차이가 그냥 먹는 것 차이에서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건 전부 다 어떠냐면 처음에는 자연계에 놔두다가 이제 팔라고 그러면 달고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압을 낮추는 방법. 그게 뭐냐면 패스트푸드로 이기는 겁니다. 아까 이제 풀을 계속 먹거든요. 몸은 붓고 아까 지금 이야기했는데 자꾸 자기 몸이 이제 전기값도 낮아지고 낮아짐으로써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쪼개서 자기가 다시 쪼개서 쓰려고 안 하고 계속 섭취하는 걸로 의존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비육입니다. 그게 바로 비육. 그렇게 그거를 이제 낮은 단계에서 고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 부드러운 게 맛있다 이거 맛있다. 부드럽고 이야 고소하다 이거 지방이 많거든요. 이걸 먹어요. 그러면 내 몸도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그 비육된 소처럼 똑같이 반응을 압력이 똑같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때가 되죠. 지금까지는 뭐냐 농사를 지어도 보기 좋고 많이 생산해갖고 내가 누구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량 생산에서 공급하면 끝났던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퀄리티를 따질 때가 되죠. 그러다 그게 뭐냐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요즘 엘빙 운동처럼 엘빙처럼 이제 먹는데도 이제
이제 의미를 보고 이게 도대체가 지금까지 영양학을 위한 것이 잘못됐어요. 영양만 갖고 따지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해져, 질적으로 변해져가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몸으로 느껴지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몸이 어떻게 달라져. 근데 지금까지 뭐 주로 영양학, 맥카로리라든가. 맥카 그건 아주 무식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로 하면은 못 먹고 헐벗을 때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고 고소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이제 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변한 것이 나가 변한 걸 보기 싫으면 아까 닭을 한 마리 사다 놓고 키워보세요. 어떻게 변해져 버린가.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몸은 이게 그러니까 양계딱도 갖다 놓고 시골에다 풀어놓고도 하면 처음에는 좀 헤매겠죠. 배고파 아주 몸살이죠. 어저께 먹던 먹이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하여 몸은 반응을 어렵게. 근데요, 완전히 그 병아리를 갖다다가 이 발전을 하냐면 영양학적으로 지금 모든 학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모든 걸 영양학으로 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양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영양만 갖고 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런 일반 자연적으로 나오는 풀이라든가 그런 거 좀 썰어서 넣어주게 되면 얘들을 소화시켜서 강한 전기가 필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압이 그러다 보면 소화시킬 때 내 압이 높아지죠. 그 압이 높아진 걸로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면 세포들이 그 강한 결합에 아까 전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걔네 노른자가 깨지잖아. 압력 차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촌밥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가끔 먹어. 어렸을 때 먹으면 닭이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근육이 쫄깃쫄깃. 네. 그건 뭐냐? 근데 지금 딱 먹으면 닭다리살을 뜯어도 파긋파긋. 그럼 뭐냐면 아주 좋은 말로 하면 부드럽고 질긴 게 없고 네. 우리 어떻게 좀 우리 시골 닭을 좋게 표현하면 질겨서 쫀득쫀득하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너무 질기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질긴데 맞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먹는 습관 차이고 실제로 맛은 이게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어떠냐면 아까 이제 패스트푸드로 전형적인 패스트푸드를 키우다 보니까 같은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강한 결합을 못 이거든요. 파긋파긋 부서지는. 빨리 먹여서 움직이지 않게. 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결합, 조직 자체가 결합이잖아. 단백질에도 단백질, 당약이지만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움직이면서 이러고 전기값이 자연적으로 높은 거, 자연적 걸 먹다 보니까 어떠냐면 압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탄력을 가지고 쫀득쫀득해요. 이 맛 차이가 어떠냐, 먹는 것 차이에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건 전부 다 어떠냐면 처음에는 자연계에 놔두다가 이제 팔라고 그러면 달고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압을 낮추는 방법. 그게 뭐냐면 패스트푸드로 이기는 겁니다. 아까 이제 풀을 먹은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가 탄수화물이죠. 네. 그런 것, 그보다 더 낮은 게 달콤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처먹게 되고 이게 뭔 떡이냐고. 그런 식으로 옛날 같이 풀어놓고 네. 방사를 하면서 키우면은 그게 될까요? 네, 됩니다. 돼요? 네. 한 세대에 바로 되네. 바로 됩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어저께까지 그 육개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통히 살찐놈 갖다가요, 천천히 변화시키면 바로 변합니다. 그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반응 속도도 엄청 빠르고.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데, 생명공학, 제가 박사과정에서 농대 소속인데 실제로는 공부는 생명공학 쪽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공동지도교수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두 분이. 실제로 이제 박사 때 생활은 그 이제 농대 쪽 안 내려오고, 그것이 좀 생명공학 쪽에서 많이.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관심사가 서로 달라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 네. 결합이 돼야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생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생명과학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생명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생명공학을 하려고 막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 진화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원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이 발전된 원형이라고 어떤 것을 가정해야 그 다음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은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변해왔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나라의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이전의 것 전개 과정을 이제 봐보면 되고요.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지구 나이가 한 이제 학자들 30이 있으면 한 46억 살 정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아니죠. 한 6억 년이 지나서 최초 생명체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때는 생명체라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세포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생명체가 지금의 현체 핵을 가진 진핵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진핵생물로 진화를 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약 35억 년 걸렸다. 그러니까 광물질이라든가 이온들은 어찌나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습을 갖다 이거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다시 붙여놔요. 식물은 이렇게 짭짤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고 재배를 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 차이가 있겠죠. 어원 차이가 있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 사는 게 자연이 아니고 식물에 내가 생각하는 자연계에서 있는 것처럼 더 강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인공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것의 대표적인 통제가 수분입니다. 내가 주는 놈만 먹고 살아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너는 많이 줄 땐 많이 주고 너는 말릴 때는 아예 안 준다. 네가 안 주기 위해서 네가 생겨놓은 방식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살아라는 방식이 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되냐 완벽하게 수분을 먹지 않는 식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분을 먹지 전혀 우리 식으로는 뭐 지길 때 수분을 먹죠.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 거죠. 순환시키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물들은 이런 결실이나 맛이라는 이런 것에 전혀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토마토겠지만은 어떻게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고 그 결과물들은 우리 사람이나 그 2차 생물한테도 계속 영향합니다. 사람 몸도 얼마나 빠른 반응을 하냐면요. 제가 사람 마음을 반응을 하는 것은 뭐 사람을 잡아서 이제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같은 동물 입장에서 봐보면 다른 동물들을 가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물들 중에서 이제 뭐냐면 동물 중에서 계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란은 하나의 완벽한 세포거든요. 알이 장치가 세포예요. 그것도 막이 있고 아래가 핵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을 보면 노른자가 힘을 못해 생각해서 훨씬 못한다. 터져버리죠. 근데 거기다가요 전기값이 약간 더 높은 이런 풀 같은 걸 썰어서 넣어주면 며칠만 했으냐면 알이 했으냐면 계란 노른자가 탕쳐서 약간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깨지지 않는다는 게 강한 전기 결합이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박사 자연재해에 대해서요. 제가 우선 모르면서 의심이 좀 묻고 싶은 거지. 자연재해인데 왜 하우스냐. 예. 그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슈퍼내추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자연적인 정도로 좀 그런다고 자연 위의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라는 것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2이론에 의하면 저건 누가 주장하는 제2이론입니다.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물입니다. 물. 네. 아주 낮은 단계 압력을 유지하는 게 물이고 그걸 갖다 이 물이나 이런 걸 갖다 화학적으로 용매라고 하거든요. 이 용매는 다른 것을 자꾸 녹여내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생명의 근원인 것 같은데 이 물을 갖다가 통제를 하게 되면요. 자연에서는 자기가 물도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도 이온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나 섬유소나 이렇게 얘들이 딱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를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건조시킬 수 있냐면은
한 15% 내외까지, 이 곡물을 이따 건져면 15% 내외까지 건조가 된다. 바싹 날려나, 바싹 말립니다. 이론적으로 바싹 아주 그 자연계에서 그 말릴 수 있는 게 약 13%까지 말릴 수 있다고 그래요. 건조, 봄철, 아주 바싹 공기 쑥쑥 나올 때. 그럴 때는 13%까지 나중에 그 이상은 그 이제 자연적으로는 그 수분이 결합되면 그 이상은 때려지거든요. 아무리 건져도. 그건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수분하고 강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합이 아까 이야기한 13% 알람 빼주고 그걸 더 결합을 떼내기 위해서는 그냥 전기를 더 높이 하죠. 그걸 갖다가 열은 전압을 떨어뜨리게 된다 했죠. 열을 가하면 이게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적으로 강한 이제 전기 분해라고 하고 전기 분해에서 떼낼 수가 있거든요. 그 이렇게 강한 결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식물은 생겨놓은 게 그냥 바위에서 사는 식물들이 그런 식이에요. 어떠냐면 얘네들이 그렇고 강한 자연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심 결합되어 있는 걸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전기를 발생해야 여러분 물을 낮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뺏겨버리는 이런 그